자, 금년살 요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이거 짧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수업할게요. 아까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잡아서 금년으로 본다 그랬죠. 각자 일간들 있죠. 각자 일간들을 자리로 잡고 지지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각자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년, 월, 일, 시 상관없습니다. 아무 자리 내셔도 돼요. 제가 정활관이자 했잖아요. 정활관에 신금이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시지가 신금이거든요. 저는 금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금녀살은 금수레를 타고 있는 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마차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사주에. 내 사주에 황금마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왕이나 귀족에게서 나오는 신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신입니다. 이것도.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에게 있는 길신 중에 길신이 바로 금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살이죠. 만약에 내 사주에 금녀가 있다면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내 자손도 번창하고 평생 내가 걱정 없이 안락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살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살 중에 신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길신입니다. 금년은. 이 금년살이 아까 제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금년살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살 중에 신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주변으로부터. 지금 내가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신 중에 귀신인 거예요. 금녀가 있다는 게. 아무에게나 있진 않아요. 이 신살도. 단 우리 천일기인처럼 이 글자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형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글자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정하이간에 신금이 저는 시지 있다 그랬죠. 근데 저는 이거 혜택을 못 받아요. 이 금융 혜택을. 왜 못 받냐 그러면 제 일지가 사합니다. 얘 둘이 뭐가 돼요? 형제죠. 그러니까 형으로서 얘 혜택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각자 일간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고 해도 이 글자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깨지잖아요. 바로 옆에서 깨고 있어요. 형으로서. 그래서 제가 금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받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정하여간에 신금이 내 사주에 있다. 근데 사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망만 안 되면, 충만 안 되면, 상관없이 금리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 주의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질문은 많이 올라오시던데, 그럼 운에서 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하가 12년마다 무조건 한 번씩 오잖아요. 새 운에서. 그죠? 내년이 뱀띠잖아요. 내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람은 내년에는 이 혜택을 조금 덜 받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금녀가 제대로 자리를 갖추고 있어도 내년에는 얘를 깨버리기 때문에, 운에서. 그러면은 금녀의 혜택을 조금 약하게 받든지, 아니, 금녀의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만들어준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년, 월, 일, 시에 있는 걸 해석을 이제는 여러분들은 조금 넓게 보셔야 되는 게 요게 조상 자리인 건 알잖아요. 영지는. 그러면은 시지는 내
자녀 자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것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이 자녀 자리가 내한테 결국 뭐가 돼요? 내 말년 자리잖아요. 말년운. 내 말년운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잖아요. 시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지에 있다면 꼭 자녀의 덕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거와 더불어 내 말년이 괜찮게 흘러가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늦게. 그리고 만약에 연에 있다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덕을 받을 수 있는 사주구나라고 해석은 하시고 거기다가 내 초년운이잖아요. 연주는 내 초년이잖아요. 그럼 내 초년에 이런 금녀의 덕을 볼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이제 넓게 하셔야 돼요. 연지에 있다면 내 조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 초년이 괜찮게 흘러가겠다 라고 넓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리 해석 방법이잖아요. 자리 해석 방법. 시지에 있다고 꼭 나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시지에 있다면 내가 자녀로부터 덕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 말년이 괜찮게 흘러가겠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금년은 예전에는 제가 왕족이나 귀족한테서 많이 보이는 신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종교에 관련된 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외교관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신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귀족이나 왕족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녀가 사주에 있다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고 출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먼저 금녀가 뭐 신금일간이 해수가 금녀가 되잖아요. 근데 금녀가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이 금녀는 신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주 전체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 분석을 하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고집이 세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주에 금녀가 있다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주변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겨요. 불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역마와 같이 만나면 발복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하필 일지가 사라서 이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죠. 이제 금년을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각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 어느 자리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해당이 된다. 예전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귀신인데 지금은 종교인이나 외교관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신살이다. 만약에 내 사주에 금녀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나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귀신으로 해석을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이 글자는 깨지면 안 된다.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운에서는 매년 얘를 깨버리는 글자들이 12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오는 그 해에는 당해 연도에는 금년의 혜택을 조금 덜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운에서 오는 거는 12년마다 무조건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글자를 깨버리는 글자가 오는 해에는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 있는 년, 월, 일, 시에 해당하는 자리를 꼭 조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로 볼 게 아니고
내 초년운, 중장년운, 내 말년운으로까지 넓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사주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확장하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굳이 여기를 조상 자리, 부모 형제 자리, 배우자 자리, 내 자녀 자리까지만 하지 마시고 내 초년운, 내 말년운까지 확장해서 넓게 보시는 연습을 이제 하세요. 금녀가 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금녀가 있는 체크를 먼저 하시고 사주 전반적인 풀이를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주나 고집이 센 사주 같으면 주변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다. 귀한 신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가 깝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하고 사소하게라든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진이 있으니 꼭 금녀 살만 해석을 하시면은 안 된다. 사주 전반적인 해석을 하고 이 금녀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나올 건지 어떻게 발휘가 될 건지를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